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제4강은 품질경영의 하우투인 품질경영 시스템에 관해서 학습합니다. 제4강의 첫 번째 주제는 품질경영의 헤드기구인 품질경영팀과 품질경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품질경영의 출발은 품질방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품질방침은 최고경영자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표명된 품질에 관한 의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품질에 관한 의도, 그러면 품질방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어떻게 오냐고요? 혹시 잘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의방이라고 있었죠. 고려 무신난 일으킨 사람, 의방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 그러면 벌써 방침 이렇게 하거든요. 네, 어쨌든 이 품질 방침의 설정이 바로 품질 경영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품질 방침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론에서 배운 대로 당연히 품질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 조직의 명칭을 QM팀, 즉 품질 경영팀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장의 스텝이죠. 사장과 품질경영위원회 스텝 역할을 수행한다. 주로 하는 업무는 일단 교육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각 부문 간 품질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보고서 만들 때 전부 다 역할씩 좀 더 정리하고 이런 간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각 부문의 품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 안의 초안을 보통 이 친구들이 만들죠. 그리고 표준은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운영은 하지만 표준을 설정하고 변경하는 일은 라인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라인이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지원이라든지 또는 조정 역할만 품질경영팀이 하는 것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기술에 사무국이 갖고 있는 품질에 관한 지식을 엎어서 표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시험 문제는 품질경영부서와 품질경영위원회의 역할 분담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품질경영위원회는 사실상 사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하는 일, 이것이 품질경영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다만 품질경영위원회란 사장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장이 임원들을 데리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어쨌든 임원들 데리고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장의 결정이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품질경영위원회가 한 일은 뭐냐 하면 안건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일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당연히 QM 추진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클레임이 굉장히 큰 것이 들어왔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한 지시를 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업무 조정을 할 때 실무적으로 굉장히 크리티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 사항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판정을 내려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과정에서 추진 과정을 체크하는 그러한 형태의 전통적인 경영자의 역할이 바로 품질경영위원회의 역할입니다. 문제를 풀어 가실 때 이 품질경영위원회를 경영자라고 생각하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품질경영의 하우투인 품질보증과 품질경영 시스템에 관해서 학습합니다. 자, 실제로 이러한 품질경영 시스템의 핵심 활동은 결국은 품질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품질 보증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품질 시스템에 관한 것은 용어도 굉장히 다양한 것이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이것은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학습해 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품질 시스템이 뭐냐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품질 시스템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지정된 품질 표준을 생산 인도하는 데 필요한 관리 및 기술상의 순서 네트워크다. 자, 그러면 품질경영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품질보증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질보증이란 용어의 정의인데요. 이 품질보증이라는 것은 고객 만족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느끼게 해준다. 즉 소비자로부터 신뢰감을 얻겠다. 소비자와의 약속이다. 이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신뢰감, 약속 이런 단어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품질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KSIS 9000의 그 용어 정의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품질 요구사항이 충족될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품질 경영은 QM이죠. 이러한 품질 경영 활동의 일부가 품질 보증이다. 그럼 굉장히 용어는 길지만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신뢰를 제공한다. 신뢰감. 그러면 그건 품질 보증이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신뢰, 그럼 볼 것도 없이 그냥 품질 보증 이렇게 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 품질 보증은 다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은 품질 보증 업무 시스템인데요. 이것이 절차서를 얘기합니다. 즉, 표준을 얘기하죠. 표준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품질 평가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 표준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건 평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평가를 했으면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나쁜 결과가 나왔으면 그걸 개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해당되는 부서로 돌려주는 것을 품질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피드백이라고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품질 보증 활동은 PPP로 구성되어 있다. 품질 보증 활동은 3P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품질 보증은 품질 보증 업무 시스템, 품질 보증 평가 시스템, 품질 정보 운영 시스템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 이 세 가지가 모두 구축돼야만 품질 보증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품질 보증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3확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3확. 옛날에 3확소주라고 있었죠. 네, 3확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먼저 품질을 확보하는 거예요. 품질을 확보한다는 얘기가 조직의 품질 수준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들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확약. 이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지키겠다는 것과 거기에 잘못되면 적절한 보상, AS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확약이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해야 신뢰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신뢰감을 주도록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 즉 이 품질 수준이 정상인지를 체크하고 평가해서 그것을 피드백 시킴으로써 기본적으로 이 품질 보증 PPP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소비자하고 약속한 확약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품질 보증 업무 프로세스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시험이 나오거든요. 끔찍하죠. 근데 시험 문제는 딱 두 개입니다. 품질 보증 업무 프로세스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뭐라 그랬습니까? 무조건 방침을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품질 보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오야가 마음을 먹어야 된다. 사장 마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맨 마지막 단계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맨 마지막 단계는 정보 운영하는 거예요. 품질 정보를 수집, 해석, 활용. 이게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알 바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PDCA를 돌려가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 전체적인 그 품질 보증 업무 프로세스의 출발은 방침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데이터 관리를 쭉 모아서 그것을 검토해서 피드백 시키는 것으로서 끝나게 되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시험 문제도 그렇게 처음과 끝만 강조를 해서 나오고 있네요. 기출문제 확인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소속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배지 많이 달고 다니죠. 나 어디 소속이야? 무슨 향후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게 품질도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표식을 달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 표식을 나타낼 수 있는 제도를 인증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품질 보증의 인증 체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인증은 대략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하나가 바로 뭐냐면 법률 규제 방식이에요. 이건 뭐냐면 국가가 강제로 정한 면허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KC마크나 형식 승인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GMP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쇼핑 같은 데 보면은 이 회사의 품질을 믿을 수 있어요. KC마크를 획득했고요. 뭐 또 이 회사는 GMP 마크를 획득했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햇선 마크를 획득했어요. 그래서 우수한 품질이고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말짱 거짓말입니다. 이 KC마크와 GMP, 햇삽 이런 것들은 소정 수준 이상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그 제품은 사회적 해악을 일으킬 만한 내용들은 없다. 즉 국가가 그것만큼은 일단은 보증할 수 있으니까 너는 이 제품 장사를 할 자격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법률 규제지
너희 회사 품질이 너무 우수하니까 이 KC 마크나 GMP 마크를 붙이고 장사를 해라.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강제 인증은 근본적으로 사회나 또는 개인에게 안전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재산상 손실을 입힐 수 있을 때 국가가 강제화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지금 보시는 마크가 이것은 이제 KC 마크인데요. 코리아 서티피케이션 이렇게 되죠. 형식 승인에 대한 강제 인증 마크가 되겠습니다. 이게 있으면 일단 그 사업을 해도 좋다라는 일종의 면허증이죠. 반면에 이번에는 인지 품질이라고 했는데 생산자 품질이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 이 포드 자동차는 자기네 협력업체에다가 포드 마크를 붙여줬어요. 이 회사는 포드 가족이다. 포드 가족이라 그러면은 은행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믿고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드를 거래한다는 얘기는 기술이 있다는 뜻이니까 너희들 포드 거래해? 그럼 우리하고 거래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포드라는 기업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구찌, 샤넬 이런 거 제품 사고 오면은 그 제품이 뭔지 모르겠지만 해가 무조건 좋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얘는 발렌타인 그러면 좋은 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발렌타인도 소주 같은 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품이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자 자체의 브랜드가 품질 보증 표식으로서 활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생산자 브랜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의기간 인정입니다. 이 임의기간 인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강제화된 서트는 아닌데요. 기업이 원하면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서트를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뭐 기업이 원해서 붙이는 서트는 그다지 없고요. 사실은 그 사업을 하려면은 일반적으로 최소한 그 정도의 품질은 더 갖춰야 된다 해가지고 그 업계 내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형태의 품질 기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에서는 KS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죠. KS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어느 정도의 품질 가이드라인을 해놨는데 이 정도 품질이면 우수하다 뭐 이런 것이 바로 기본적인 KS 품질의 개념이 되고요. 반면에 ISO 9000이라든지 이러한 단체에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정도 품질이면 기본적으로 이 제품이 어느 정도의 수준은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러한 임의인정이죠. 그래서 이 임의인정은 기업 자율에 따르지만 실제로는 고객사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제약 조건이 됩니다. 어쨌든 법률 규제와는 달리 거기에 해당되는 서트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추가로 더 요구사항을 만족해야만 얻을 수 있는 서티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제교육보다는 품질 수준이 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의 리콰이어먼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절차서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품질보증 체계도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이 품질보증 체계도의 일반 샘플을 보고 계시는 건데요. 일단 이 자체가 구성된 것은 보면은 마디, 스킵 기준, 출하 구분, 정보 피드백, 신뢰성 시험 이런 형태의 좀 어려운 용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용어들은 40년 전에 TQ 시절에 사용하던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면 잘 모르겠죠. 근데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 시험에 나올 때 답이 전부 이것만 다릅니다. 출하 구분 대신에 입하 구분으로 오답을 만들어서 많이 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출하 구분이라는 건 여기서 나가는 걸 얘기하는데 입하 구분은 거꾸로 들어오는 걸 기준으로 따진다는 얘기죠. 근데 정보는 흐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출하 구분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황당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답을 보고 외워두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제된 문제가 이것만 오답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답을 외우는 방향으로 학습하는 게 이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프로세스 차트를 그리지 기본적으로 이 품질보증 체계도를 옛날식으로 이렇게 그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험용으로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기출문제를 보면 이 정보 체계도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냥 참고하셔서 답만 알아두는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품질보증의 사전대책과 사후대책입니다. 이 사전대책은 뭐냐 하면은 제조 전 단계에서 하는 품질보증 활동이고요. 사후대책은 제조 이후에 하는 품질보증 활동입니다. 사전대책은 대표적으로 시장조사나 그 다음에 공정의 품질 수준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고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제품의 특성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미리 사전에 교육을 해서 사용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 뭐 이런 활동들이 되겠죠. 그리고 사후대책은 대표적인 것이 검사나 AS가 되겠죠. 그런데 검사와 AS 말고도 품질 심사와 보증기간 방법도 사후대책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품질 심사는 현재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스템 검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이미 운영된 결과를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후대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증기간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AS를 하는 기본적인 기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만들고 나온 이후의 활동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보증기간 방법도 사후 대책의 하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품질 보증 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TQC를 관점으로 하는 파이앤바움의 품질관리 활동의 부차적 기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좀 시험에 안 나왔으면 하는데 지금도 간혹가다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학습할 수밖에 없는데 이 파이앤바움은 품질관리 기술 부문, 공정관리 기술 부문, 품질정보 기술 부문 3개로 나눴습니다. 이 품질관리 기술 부문을 품질 계획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품질 계획 기능은 주로 계획을 입안한다든지 또는 제품 설계 그리고 직원 교육 그리고 품질 코스트 관리 뭐 일반적인 관리와 설계 여기에 대한 내용을 품질관리 기술 부문에서 하는 계획 기능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공정관리 기술 부문은 품질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기능이 주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정관리 기술 부문은 평가와 해석 관리 기술 부분은 계획 기능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이 공정관리 기술 부분에서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공정의 품질관리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공정관리 기술 부분은 공정관리니까 품질관리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공정 능력을 따지고 실제로 품질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품질 시스템 심사 이러한 형태의 업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정관리니까 검사와 계측관리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죠. 그럼 검사와 계측관리는 누가 하느냐? 품질 정보 기술 부문이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사하는 행위 그 다음에 계측기 관리와 계측기 설계 그리고 계측 방법에 대한 개발 이것은 품질 정보 기술 부문의 업무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서포트 조직이 되는 거죠. 이렇게 3개의 기능을 부차 기능을 놓고 설명을 해왔는데 굉장히 내용이 좀 까다로우니까 지금 설명한 걸 근거로 해서 기출 문제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품질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품질 평가는 품질 보증의 원점에서 품질을 측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점에 측정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상태를 100으로 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얼마나 나왔냐 이렇게 본다는 얘기인데 그냥 어쨌든 문제를 푸는 입장이라면 원점 그러면 평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품질 보증의 원점 그러면 품질 평가 시스템이다. 이렇게 키워드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품질 평가에 관한 문제는 재미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품 기획 단계와 설계 단계의 문제가 나눠져요. 예를 들면 기획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과 설계 단계에서 일어나는 건 다르죠.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 심사나 신뢰성 시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제품 기획 단계는 시장성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마케팅이나 시장 조사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설계 단계가 아니죠. 그러한 형태의 문제가 있으니까 기출 문제를 통해서 차이를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제4강의 3번째 주제는 품질경영 시스템을 진단하는 품질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품질심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품질심사는 우리가 어떠한 서트를 인정받게 되는데 그 서트에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일종의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심사를 통해서 조직이나 이해관계자들이 품질 보증 업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고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좀 더 진일보한 품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정보를 효과적으로 챙기기 위해서 심사점검표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는 심사 주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로 나누는데요. 1차 심사는 조직이 스스로 심사하는 경우를 1차 심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심사는 모기업이 협력업체를 진단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3차 심사는 그 서트를 인증해준 전문기관들이 있는데 그 전문기관을 QA라고 합니다. 이 QA 조직으로부터 심사를 받는 것을 기본적으로 3차 심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심사기관에 의한 심사는 서트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계속 중간검사를 받게 되고요. 매 3년마다는 중간검사를 하지 않고 갱신심사를 합니다. 이 갱신심사는 서트를 계속 유지할 거냐 하는 부분에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처음과 같이 자세하지는 않지만 중간심사보다는 상당히 자세하게
심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심사 지추에 따른 분류는 기출문제가 여러 가지가 출제되어 있으니까 잘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증의 종류에 따라서 심사는 제품 심사와 품질 시스템 심사로 나눠지는데요. 이 시스템 심사는 일반적으로 품질 경영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심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IS 9001 같은 경우가 품질 시스템 심사죠. 반면에 제품 심사는 제품 자체를 체크해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 검사가 반드시 수반이 되죠. 그래서 KC라든지 GMP라든지 KS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개가 제품 단위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제품 심사는 제품 단위이기 때문에 공장이 달라도 제품이 동일하면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간단한 조건만 확인이 되면 심사가 인정이 되고요. 반면에 시스템 심사는 제품이 달라도 같은 공장 내에서 나오는 거라면 인정이 되지만 다른 공장에서 만드는 것은 같은 제품이라도 시스템 인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심사는 공장 단위로 심사를 받게 되고 제품 심사는 제품별로 심사를 받게 되는 게 차이점이죠. 그리고 어떠한 특정 공정만 받는다든지 이러한 형태의 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품질 심사는 품질 시스템을 건전하게 하자는 거지 재무감사나 이런 것처럼 강제성이나 이런 것들과는 좀 무관합니다. 근본적인 품질 문제를 찾아가지고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심사원들을 육성을 해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단 심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계획에 보통 넣게 됩니다. 즉 심사원의 자격, 그리고 심사 대상과 심사 주기, 이것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어떤 형태로 심사를 할 것이라는 심사 자료를 일단 배포를 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최근에 이슈가 된 품질 문제라든지 또는 전년도 심사에서 조사가 충분치 않았던 그러한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미리 심사 항목을 공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심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투명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준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심사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